내가 진짜 처음 이걸 깨달았을 때 세상이 한 1초 정도 멈추는 기분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난 그때까지도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아주 괜찮다고 믿고 있었거든.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 연락도 제법 자주 했고, 만나면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 주말엔 같이 밥 먹으러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상했어. 분명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가장 중요한 부품 하나가 빠진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느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서늘하고 어색한 공기. 혹시 지금 당신도 느끼고 있어?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그 기분. 그 이상함의 정체가 뭔지 알아?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단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애의 가장 아픈 진실이 시작돼. 대부분의 여자들은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우리 헤어지자 같은 직접적인 말로 관계를 끝내지 않아. 아니, 못하는 걸지도 몰라. 대신 아주 미묘하고 은근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해. 근데 이게 너무나 사소해서 남자들은 잘 눈치채지 못해. 아니, 어쩌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애써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르지. 나 역시 그랬으니까. 요즘 좀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네.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달콤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말이야.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 냉정하게 말해서 그녀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였던 거야. 나 없이도 괜찮다는, 어쩌면 나 없는 게 더 낫겠다는 그 잔인한 결정을. 예전에 정말 친한 친구랑 새벽에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 내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녀석이 담배 한 대를 꺼내 물더니 연기를 훅 뿜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야, 그건 이미 마음 떠난 거야. 너만 지금 끝난 영화관에 혼자 앉아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지. 충격적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 여자들은 마음이 식었을 때 요란하게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아. 그냥 아주 천천히 발소리도 내지 않고 멀어지는 거야. 애매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그녀에게 매달리잖아. 그럼 내 자존감은 말 그대로 바닥을 치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에 시간 낭비까지 하게 돼.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켜고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도 그거야. 과거의 나처럼 헛된 희망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알아채고 당신 자신을 지키라는 거야. 그녀는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미 온몸으로, 모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제부터 내가 그 말없는 이별 선고가 뭔지 하나씩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신호는 우리 몸에서 시작돼. 관계의 가장 원초적이고 정직한 언어, 바로 스킨십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할 때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 괜히 한 번 더 손잡고 싶고, 어깨에 기대고 싶고, 머리카락이라도 쓰다듬어주고 싶고. 그건 본능이야. 감정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 솔직히 말해서 난 처음엔 그게 이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요즘 좀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 정도로 넘겼거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감이 확실히 오더라고. 예전엔 그냥 나란히 걷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고, 그녀가 먼저 내 팔을 툭툭 치면서 웃거나 옷깃을 정리해준다든지, 괜히 내 무릎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소한 터치들이 정말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오고 갔거든. 그게 다 사랑한다는 감정의 표현이었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진짜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 말 그대로 싹 하고. 예를 들어볼까?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너에게 손을 잘 대지 않아. 예전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거나 무섭다면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파 저쪽 끝에 앉아서 팔짱을 낀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옆으로 슬쩍 다가가려고 하면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틀어. 아, 더워 라거나 지금은 좀, 같은 애매한 말을 하면서. 그 순간 알아차려야 했지. 이건 그냥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몸의 언어라는 걸.
이건 단순히 기분이나 분위기 탓이 아니야. 여자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을 땐 진짜 피곤하고 지쳐도 그 사람 옆에 붙어 있고 싶어 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천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 그게 바로 감정의 터치야. 피곤한 와중에도 머리를 기대거나 손을 잡고 있는 거. 그건 여전히 당신을 향한 애정이 남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몸이 점점 다치기 시작하고 너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건 그녀의 마음이 이미 절반쯤 떠났다는 뜻이야. 이게 진짜 잔인하지만 가장 정확한 현실이지. 웃긴 건 뭔지 알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거야.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더 헷갈리는 거지. 아직 우리 사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건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야.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해오던 루틴이니까 하는 행동이라고. 스킨십이라는 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야. 감정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심장 박동 같은 거야. 그리고 그 박동이 멈췄다면 아무리 겉으로 웃고 대화가 오가도 그 관계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인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 솔직히 말할게. 나도 그랬으니까. 그녀의 몸이 멀어지는 신호를 감지했을 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 몸이 안 좋은가? 일 때문에 지쳐서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그럴듯한 핑계들을 만들어내. 왜? 진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녀의 마음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 같으니까. 하지만 그 핑계 뒤에 숨으면 숨을수록 당신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뿐이야. 왜냐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난로 앞에서 나 혼자 계속 불을 지피려고 애쓰는 꼴이거든. 그 감정은 이미 식어가고 있는데 나만 계속 뜨거운 척, 괜찮은 척하고 있으니까. 터치가 멈췄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우린 본능적으로 알아.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거야. 그래서 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더 많이 다가가고 더 자주 스킨십을 시도하고 예전의 온기를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써.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녀는 더 멀어져. 점점 얼굴 표정은 굳어가고 내가 손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피하는 게 눈에 보여. 여기서 진짜 마음 아픈 건 그녀가 그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거지. 머리로는 받아줘야지 생각할지 몰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몸이 거부하는 거야. 그때 깨달아야 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라진 온기를 되찾으려고 구걸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전처럼 다시 손잡고 다니면 안 될까? 요즘 왜 이렇게 거리감 느껴져?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유를 캐묻고 예전처럼 대해달라고 조르는 순간 당신은 매력적인 연인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 나도 그랬거든.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근데 돌이켜보면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 단지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을 차마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가장 쉽고 편한 피곤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것뿐이지. 그 냉정한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정말 지옥처럼 힘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기도 해. 몸의 천이 식었다면 당연히 마음의 언어도 차가워지게 돼 있어.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핸드폰 화면, 바로 그 카톡 대화창에서 나타나. 처음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말투가 조금 딱딱해졌다고 해서, 예전처럼 하트 이모티콘이 없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 또 그놈의 만병통치약 같은 변명, 피곤한가 보다.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 이 텍스트는 더 이상 연인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는 걸.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별것도 아닌 사진 찍어 보내고 극 하나에도 애정이 묻어났고 목소리 듣고 싶다며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그 문자 하나에 하루 종일 설렜는데 지금은 어때? 그냥 건조해. 진짜 딱 그 단어가 맞아.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 무뚝뚝한 것도 아닌데 생기가 없어. 마치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직장 동료랑 업무 이야기 주고받는 그런 기분.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야. 예전엔 자기야 뭐해? 보고 싶다 라며 톡을 보내던 사람이 이젠 내가 오늘 하루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라고 보내도 그냥 혹은 크크 한 글자로 끝나는 거야. 이모티콘도 없고 질문도 되돌아오지 않아. 그런데도 나는 계속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어. 원래 카톡 스타일이 좀 무뚝뚝했나?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 이건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명백한 신호라는 걸. 정말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 궁금할 땐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답장은 빨라. 아니, 답장을 하고 싶어서 짬을 내게 돼 있어. 회식 중에도 친구들이랑 한창 시끄럽게 놀고 있을 때도 잠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 네 생각나서 라며 톡을 보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톡을 보내면 몇 시간씩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아 미안 깜빡 잠들었어 같은 영혼 없는 변명만 돌아와.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이면 컨디션 문제일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일주일, 한 달 넘게 계속된다면 그건 더 이상 컨디션이 아니라 패턴이야. 당신에 대한 감정이 빠져나간 패턴인 거지.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분석했어. 내가 보냈던 카톡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뭐 실수했나? 그 말에 기분이 상했나?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아마 지금 당신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 그녀의 짧은 답변 하나에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잠 못 이루면서 말이야. 근데 있잖아. 진실은 훨씬 더 간단하고 그래서 더 아파.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이 궁금하지 않은 거야. 그게 전부야. 더 이상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점심은 뭘 먹었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궁금하지 않게 된 거지. 내가 이걸 인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왜? 자존심 상하잖아.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예전에 그 뜨거웠던 감정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희망이 있었거든. 근데 그건 그냥 내 착각이었어. 이미 방전돼버린 배터리에 계속 충전기를 꽂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애써도 1%도 오르지 않는데 말이지. 사실 이럴 땐 그녀의 카톡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해.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아니었어. 나는 왜 거절당하는 걸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지? 나는 왜 이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는 왜 나 자신보다 그녀의 식어버린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그녀의 감정이 예전 같지 않게 변한 걸 수도 있다는 거. 감정이 변한 거지. 누군가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정말 지옥같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해. 내가 더 이상 그녀에게 설렘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녀도 나에게 그런 감정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된 거야. 그걸 억지로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건 이미 떠난 버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과 같아. 결국 숨만 차고 더 비참해질 뿐이지.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공연 같다는 느낌. 난 계속해서 다음 데이트를 계획하고 주말에 뭐 할지 고민하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새로운 주제를 던지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 딱히 거절하지도 않고 반응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뭐랄까
그냥 관객이 된 기분이야. 나 혼자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애쓰고 그녀는 객석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가끔 고개만 끄덕여주는 정도. 그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느끼긴 했어. 근데 나는 그걸 사랑의 노력이라고 착각했지. 내가 더 진심을 보이면 언젠가는 그녀도 다시 마음을 열겠지. 내가 이렇게 꾸준하면 언젠가는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이런 바보 같은 희망으로 계속 버텼던 거야.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걸. 상대가 아무런 에너지도 보내주지 않는데 나 혼자 계속 다가가는 건 결국 나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일일 뿐이야. 진짜 사랑은 상호적인 거야. 탁구처럼 서로 공을 주고받아야지. 한쪽만 계속해서 벽에다 공을 던지고 있으면 결국 지쳐 쓰러지게 돼. 처음엔 나도 내가 더 다가가면 된다고, 내가 더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 나는 그보다 2배 더 빨리 다가가려고 했었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다정하게 대하고, 일부러 웃긴 얘기를 꺼내고. 근데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 그녀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기만 해. 왜?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걸 해주니까. 자기는 굳이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내가 더 잘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녀는 오히려 나를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다가가니까, 너무 애절하게 매달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매력 없게 보였던 거지. 이게 진짜 웃긴 게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녀를 잃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아주 나중에야 깨달았어. 사실 나는 지금의 그녀를 사랑했던 게 아니야. 과거에 나를 사랑해줬던 그녀의 모습, 그때 우리가 함께 느꼈던 그 감정들, 그 기억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던 거야.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는데도 나는 계속 예전의 환상을 기대하면서 혼자 달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멈췄어.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았어. 내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나를 억지로 포장하지도 않았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배운 거지. 그게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어. 애정은 혼자서 쌓아 올릴 수 있는 탑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엔 그냥 친한 친구겠지 싶었어. 나도 이성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대화의 톤이나 웃음소리의 온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나랑 있을 때는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그녀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생기 있게 웃는 걸 보니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 그보다는 차가운 현실이 온몸으로 확 끼얹어지는 느낌이었지. 아,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 그녀의 관심과 에너지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알고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부턴 정말 아프기보다는 그냥 허탈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애썼는데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구나 싶은 그런 마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후련하기도 했지. 이제라도 이 지긋지긋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이성과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행동을 하지 않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그건 본능적인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이거든. 예전엔 그녀가 내 앞에서 다른 남자와 대화할 때도 그 눈빛이나 말투에서 분명한 선이 느껴졌어. 나는 이 사람이랑 함께 있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만 답답해져. 왜?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녀가 내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끔찍한 건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부족한가? 저 남자보다 내가 못한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나를 갉아먹기 시작해. 그래서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지. 근데 그럴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해. 내가 아무 반응도 안 할 걸 아니까. 내가 결국엔 옆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새 나는 내 연애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수많은 남자 중 한 명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잘 생각해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경쟁자가 생길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내 사람이니까. 근데 경쟁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그녀가 당신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명심해야 할 게 있어. 정말 널 원하는 여자는 절대 널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 다른 남자를 이용해서 너의 질투를 유발하지도 않고 너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외부의 관심을 즐기지도 않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더 이상 너를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랬다. 처음엔 그냥 진짜 바쁜 줄 알았어. 누구나 인생에서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잖아. 나도 일이 미친 듯이 몰릴 땐 연락도 잘 못하고 약속도 미루고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그녀가 요즘 너무 정신없어 라고 했을 때 난 진심으로 믿었고 당연히 이해했지. 근데 문제는 그 바쁜 기간이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야. 매번 이유는 다른데 결론은 항상 같았어. 나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 이쯤 되면 그건 그냥 바쁜 거지 아니라 바쁜 척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뼛속까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원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방법을 찾아내. 하지만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갖 핑계를 찾아내지. 하루 종일 회의로 꽉 찬 날이라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화장실 갈 틈에 카톡 하나 정도는 보낼 수 있잖아. 오늘 하루 어땠어? 이 6글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그녀는 그마저도 하지 않더라. 처음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더니 그게 점점 일상이 되더라고.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제안하면 이번 주말은 친구랑 선약이 있어서, 그 다음 주는 가족 모임이 갑자기 잡혀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아무 말 없이 그냥 연락이 없었어. 내가 먼저 물어봐야 겨우 미안, 일이 좀 많아서 같은 기계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당하고 나면 이제 나도 무뎌지기 시작해. 예전 같으면 오늘 뭐 해? 한마디에 바로 만나던 우리가 이제는 내가 무슨 제안을 해도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라는 말만 남기고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했냐고? 계속 기다렸지. 혹시나 이번 주말엔 시간이 날까? 혹시 다음 주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아니더라. 점점 내가 스스로에게 변명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 요즘 회사 일이 진짜 힘든가 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지.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건 내가 믿고 싶은 희망일 뿐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걸. 그녀가 금요일 저녁 약속에 생각해볼게 라고 했을 때도 난 바보처럼 기대했어. 근데 금요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지. 토요일 아침에 내가 다시 연락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미안해. 어제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런 연락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바쁘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거절이야. 싸우지도 않고 상대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준다는 느낌도 없이 아주 조용히 멀어지는 기술이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 게. 예전 같으면 성의 없는 답장 하나에도 상처받았을 텐데 이젠 그 무성의한 답장이라도 온 것에 감사하고 있더라고. 점점 더 그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내 모습이 더 슬펐어. 그녀가 진짜 바쁜 게 아니야. 널 위한 시간은 더 이상 그녀의 스케줄에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고, 그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걸 애써 모른 척하면 할수록 너만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뿐이야.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내가 마치 풀어야 할 숙제나 치워야 할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더라. 내가 지금 귀찮게 하는 건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어. 같이 있는 게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편하고 즐거운 사이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존재 자체가 마치 그녀의 소중한 여유와 에너지를 뺏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게 꼭 큰 싸움이나 확실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분위기, 그 서늘한 기운의 변화를 내 온몸의 세포가 먼저 알아차리는 거지. 예전에는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고 뭐해? 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반가움이 뚝뚝 묻어났었지. 근데 요즘은 어때? 카톡 알림이 뜰 때마다 괜히 설레는 게 아니라 덜컥 불안해지는 거야.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내가 그녀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려 하면 깊은 한숨부터 쉬고,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얘긴 나중에 하자며 말을 잘라. 직접적으로 이제 너 안 좋아해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느끼게 하잖아. 나는 더 이상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말을 걸면 피곤해 보이고 애정을 표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도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보통 이럴 때 뭘 하는지 알아. 자기 탓을 해. 나도 그랬거든. 내가 너무 감정적인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구나. 스스로를 점점 더 작은 상자 안에 가둬. 내 마음, 내 감정, 내 표현, 그 모든 걸 꾹꾹 눌러버리고 오직 그녀가 편안해할 만한 행동만 생각하게 돼.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멀어져. 내 존재의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거야.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관심받고 싶다는 그 당연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심지어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옆에만 있어도 그게 부담이 돼버리니까. 감정적으로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야. 계속해서 당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관계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어. 당신이 그 사람의 삶에서 여전히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가구처럼 습관처럼 남아있는 건지 구분해야 해. 사랑은 헷갈림이 아니야. 사랑은 확신이야. 매일매일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를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관계는 이미 감정의 심장박동이 멈춘 관계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그때는 몰랐어.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 그녀가 나를 더 이상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도 그냥 애써 눈 감고 지나쳤지. 왜?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이 관계가 정말로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거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렇게 참고 버티는 동안 내가 잃어버린 건 그녀의 사랑만이 아니었어. 내 자존감, 내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처음엔 그냥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고만 생각했어. 예전엔 내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말을 중간에 툭 끊고 자기 얘기만 하더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조심스럽게 내 의견을 말하면 에이, 넌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해 라며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처음엔 그냥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했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더라. 그러면서도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괜히 왜 내 말 무시해 라고 얘기 꺼냈다가 또 싸움이 날까봐. 그러다 진짜로 그럼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 그래서 그냥 참았어. 웃으면서 아니야, 별 얘기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서 넘어갔지. 근데 그게 바로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야. 내가 침묵할수록 그녀는 내가 정말 괜찮다고 착각했고 그 착각은 결국 나를 무시하는 습관으로 이어졌어. 사소한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
넌 맨날 그런 식이야. 그게 너한테나 큰일이지. 같은 것들. 그런 말에 내가 상처받은 티를 내지 않고 억지로 웃어주니까 그게 우리 관계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지. 그때 깨달았어.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선 사랑도, 욕망도, 그 어떤 믿음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주고 비싼 선물을 사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존중이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아 올릴 수가 없어.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참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배신이었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게 이거야. 존중은 선택이 아니야. 관계를 지탱하는 기본이자 뼈대야. 그 뼈대가 없으면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도 그건 그냥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이야. 그리고 그 텅 빈 껍데기 안에서 당신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가. 처음엔 그냥 우울한 날이 좀 늘었다고 느끼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 네가 계속 침묵하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를 허락하는 것과 같아. 그녀가 너를 무시하고 네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네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냥 거기서 일어나.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게 널 위한 마지막 예의고 너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진짜로 이걸 깨달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 어느 날 그냥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 얘는 지금 내 눈앞에, 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여기 전혀 없구나. 그게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더라.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심지어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느낌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으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지. 사람이 정말로 떠날 땐 문을 열고 나가는 물리적인 행동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채로 마음부터 떠난다는 걸. 그걸 눈치채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 우리 남자들 솔직히 처음부터 다 알아. 그녀의 눈빛이 변한 거, 목소리의 온기가 사라진 거, 스킨십을 피하는 거, 카톡 답장이 짧아진 거 전부 다 느끼고 있다고. 다만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설마 아닐 거야. 그냥 요즘 힘든가 보지. 이건 잠깐일 거야. 이런 희망 섞인 자기 기만으로 진실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는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잘해주고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지.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 마음이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씁쓸한 진실이 하나 있어. 많은 여자들은 관계가 끝났다는 걸 스스로 알아도 그걸 자기 입으로 먼저 정리하지 않아. 왜? 솔직하게 헤어지자고 말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애매한 상태로 남겨두는 거야. 요즘 좀 바빠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 이런 안개 같은 말들로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서도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않아. 아주 가끔씩, 정말 애매하게. 이유는 딱 하나야. 당장은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100% 놓아버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다른 사람이 잘 안 될 때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보험으로 남겨두는 거지. 이거 진짜 비겁한 행동인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또 우리 자신이야. 우리가 그 자리에 미련하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은 점점 더 부서지고 작아지고 비참해지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이 모든 신호를 감지하고도 그 지옥 같은 관계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정확히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야. 내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이 관계가 끝나면 혼자가 될 거라는 공포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라는 환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순애보가 아니라 내 외로움과 불안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야.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이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안다는 사실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때야. 감정 소비 그만하고 시간 낭비 그만하고 이제 진짜 자기 자신 좀 돌아보자. 내가 진짜 원했던 관계는 이게 아니었잖아. 내가 꿈꿨던 사랑은 이런 불안과 눈치의 무게가 아니었잖아. 형제들이여, 진짜로 말하고 싶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감정,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남자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아. 단지 다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난 이 채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콘텐츠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등을 두드려주며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당신의 이야기가 무엇이든 어떤 감정이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줘. 전부 다 읽고 다 들어줄게. 난 항상 여기 댓글창에 있을 거고 당신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이건 그냥 화면 너머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이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부족한 건 더더욱 아니야.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이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진짜로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그저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가 되어야 해. 그게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니까. 바로 그거야. 내가 되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진짜 모습.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걸 시작할 시간이야.